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마사지 거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의 그 마사지 샵 완전 폐업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에는 공감하는 댓글과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에 종사하다가 잘 됐다 라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이런 표현을 댓글로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 마사지 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다낭의 마사지 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는 입장에서 아는 만큼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마사지 샵 사업은 잘 되는가, 다낭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잘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다낭은 관광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관광 산업 중에 일부를 담당하는 게 마사지 업이고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경영하는 큰 마사지 샵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민들 중에서도 제 친구처럼 이렇게 시기를 잘 못 타서 손해를 보고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잘 경영을 하고 시기를 잘 타서 큰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샵으로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사지 샵은 이 다낭의 관광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마사지 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또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가? 네, 이 마사지 업에 종사하는 마사지 걸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가씨들도 있고요, 아줌마들도 있고요, 특히 돌싱들이 많습니다. 돌싱 중에서도 아기를 가진 자기가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마사지 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하냐면요, 한 3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제 마사지 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월급이 더 많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일반적인 직장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월급보다도 팁의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마사지를 받는 손님들은 팁을 지불하고 있고요. 한국 분들이 여기에 관광을 오시게 되면 가이드들이 적정 팁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적정 팁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그 마사지 걸들에게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팁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마사지 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의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마사지 걸도 있는가? 기술이 좋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이제 돈을 많이 법니다. 이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사지를 받아보고 그 마사지의 그 퀄리티가 좋을 때 좀 더 많은 팁을 주게 되는 게 이렇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마사지 걸들 중에 이 마사지 걸을 관리하는 매니저급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돈을 좀 실제로 많이 버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돈을 상당히 우리나라 월급 정도의 돈을 버는 친구들도 봤고요. 더 많이 버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그 친구들은 마사지 걸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사지 샵에 소개를 시켜주게 되고 일자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일정 커미션을 받습니다. 커미션이 많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의 커미션이 많지는 않지만은 많은 그 마사지 걸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인원수에 따른 커미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많이 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사지 샵 사장들과도 대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매니저 중에서 마사지 걸들,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마사지 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매니저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마사지 걸들은 이 마사지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 사회에서 이 마사지 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그 마사지 걸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마사지 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다른 또는 동남아에서 올라와서 이런 마사지 업에 종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마사지 샵의 업태의 형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베트남 사회에서는 마사지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특별한 시선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지 이 글도 그냥 일반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돈을 조금 많이 다른 직종보다 많이 벌지만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지, 이 일이 조금 뭐 어려운 일이라서 아니면 더러운 일이라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시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마사지업이 존경받는 업종이고 또는 막 서로 하려는 업종은 사실 아닙니다. 또 뭐 학력이 높은 친구들이 여기 이 업에 종사하는 그런 직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마사지걸들의 학력이 낮은 경우는 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고 또 영어도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그 보하에 따라서 여기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것들이 결정된다, 이렇게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마사지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집에서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해서 싸들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마사지 거를 한다라고 하면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직종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여기 다낭에는 택배업소 같은 데가 없느냐? 네,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이 마사지 업소가 한 9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건전한 마사지 업소는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이 나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불건전한 마사지 업소는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더라도 저기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이구나, 아니면 저기는 조금 불건전한 마사지 업소이구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갑니다. 적어도 다낭에서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된다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죠? 그 한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여기 결혼정보업체의 동영상들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업종 중에서 저는 스파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스파가 바로 마사지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사지업에 종사한 친구들하고 마사지걸하고 결혼을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직종을 우리가 또 선호하는 직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그 한국 분들 중에서도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마사지걸과는 결혼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의 몸을 만지는 직종의 그 여성들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여기에 사시는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 마사지걸들과 교제를 하거나 또는 마사지걸들과 결혼을 해서 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이제 건전한 업소에 이렇게 종사하는 친구들은
네, 일반적인 직종과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스파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자기의 소신 또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야, 절대 안 돼. 그런 친구들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판단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낭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은요, 이런 마사지 걸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은 참고하셔서 대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뭐 말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오늘 마사지 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이쁜 마사지 걸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어 보면은 기술이 좋은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큰 기술 중에 하나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